지금 현재 대출 규제를 선회해서 이 경락 대출은 조금 더 퍼센트를 더 가져갈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 감정을 갖다 한 6개월 전에 이렇게 하게 되는데 사람들이 차라리 경매 와서 사는 게 더 싸지 않을까에 대한 어떤 기대 심리 때문에 경매로 또 오기도 많이 하는 거죠. 세상에서 경매가 제일 싸다. 부동산으로 사기엔. 안녕하세요. 지식이 되고 돈이 되는 시간 부동산 클래스의 정준입니다. 자, 오늘은 한번 경매 이야기 해보려고 해요. 마이너스 통장에서 시작해가지고요. 2년 만에 30채 낙찰을 받으셨고요. 지금까지 경매 거래만 200건 넘게 하신 분입니다. 부동산 경매 전문가 콩콩나리 이선미 대표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네, 반갑습니다. 아이고 반갑습니다. 뭔가 또 이렇게 소개하니까 또 거창해 보이네요. 네. 그래도 우리가 야 낙찰을 200건을 받았어? 이러면 참 정말 어마무시한 거잖아요. 그러게요. 그 숫자로 제 귀에 또 제가 했지만 제 귀로 또 들리니까 좀 되게 어마어마하게 들리긴 하네요. 처음 네. 경매 시작하셨을 때 네. 내가 설마 200건까지 거래를 할 정도가 됐었을까? 음. 이렇게까지 느끼셨어요? 아니죠. 뭐 저도 그때 처음 시작했을 때는 완전 초보라서 그냥 한두 개만 정말 받아도 너무 좋겠다. 아니면 '진짜 수익이 날까?' 뭐 여러분들 그냥 일반 초보자들처럼 뭐 그런 거에 대한 의심 또는 약간의 기대 뭐 이 정도로 시작을 했지 이렇게 200 건을 넘으리라고는 상상도 못 했죠. 예. 제가 딱 봐도 이거는 되겠다 안 되겠다 이런 느낌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의 저는 이게 제가 잠을 자잖아요. 근데 누군가 와서 옆에 옆구리를 쿡 찔러서 "자 경매 좀 하나만 받아 주세요." 이러면 "네." 일어나서 바로 가서 경매 받을 수 있습니다. 예. 그 정도. 예. 네. 어느 사람은 경매보다 그냥 차라리 금매를 사는 게 나아. 혹은 뭐 경매는 여전히 계속 기회가 있어.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다양하더라고요. 어떤 게 맞는 거예요? 뭐 그거는 이제 어떤 여러 가지 시장 상황에 따라 좀 다를 수 있긴 한데 뭐 '세상에 경매보다 더 싼 게 있을까?' 뭐 약간 그런 그게 뭐 정답은 아닙니다만 이제 보편적으로 '세상에서 경매가 제일 싸다. 부동산으로 사기엔.'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죠. 싸다. 자, 일단 본격적인 경매 이야기에 앞서서 한번 전체 부동산 시장 한번 분위기 한번 짚어볼게요. 자, 대표님은 지금 부동산 시장 상황 어떻게 진단하고 계세요? 전체적인 부동산 시장은 조금 사람들이 약간 움츠려들어 있는 그런 상태? 근데 또 이런 수도권이나 서울 이런 데는 좀 뜨거운 상태. 뭐 요런 정도의 어떤 분위기는 보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자, 요즘 뭐 집값이 계속 오른다라는 사람이 있고 지금 너무 올라서 좀 조정을 좀 받을 거다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대표님이 보시기에는 어느 쪽 같으세요? 지금은 사실은 뭐 투자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닌 그 정부 정책의 어떤 눈치를 보는 시장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가장 대표적으로 뭐 대출 규제 이런 것들을 많이 하다 보니깐 사실 이제 투자 심리도 그렇고 실거주하는 사람들조차도 집을 사기에는 좀 녹록지가 않다. 뭐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어떤 분위기는 조금은 지속이 될 것 같다. 근데 이제 뭐 선거 이후로는 또 이렇게 바뀌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그냥 조심스럽게 해 봅니다. 요즘 뭐 경매 시장이 좀 과열되고 있다라는 이런 이야기도 좀 들려요. 그렇죠. 예. 인제 그런 것도 다 어떤 정책하고 연관이 되어 있긴 하는 부분인데 그래도 이제 서울은 일단 기본적으로 조정 지역 뭐 투기 지역 이런 형태로 사실은 이제 바꿔 이야기하면 굉장히 이제 그 좋은 지역이다. 모든 사람들은 다 서울로 다 좋은 곳으로 가고 싶잖아요. 근데 인제 그걸 일반적인 매매로 하기에는 너무 가격도 높기도 하지만 대출 규제라는 것들이 너무 이제 세게 오다 보니까 현금이 많아야지만 집을 살 수가 있는 구조이란 거죠. 근데 이제 경매는 우리가 인제 경락대출이라는 어떤 그런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일반 시세보다는 훨씬 쪼끔 더 대출을 한 10%든 20%든 더 해 주는 그런 요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는 저번에 보니까 평균 낙찰률은 한 88%가 넘었고 실제적으로는 거의 인제 100%에 육박하는 어떤 낙찰가도 나오더라고요. 그러한 이유는 인제 그런 대출적인 문제를 약간 선회해서 지금 현재 대출 규제를 선회해서 이 경락 대출은 쪼끔 더 퍼센트를 더 가져갈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 또는 예전에 감정가가 우리가 경매에서는 감정을 갖다 한 6개월 전에 이렇게 하게 되는데 그때의 감정이 쪼끔 뭐 적정가나 좀 저렴하게 이 감정가가 됐다고 하면 지금은 인제 시기적으로 쪼끔 인제 가격이 오르다 보니까 사람들이 차라리 '경매에 와서 사는 게 더 싸지 않을까.'에 대한 어떤 기대 심리 때문에 경매로 또 오기도 많이 하는 거죠. 지금 뭐 조정 지역 같은 경우에는 뭐 경락 받았을 때 한 뭐 LTV 몇 퍼센트 정도까지 나오나요?
경매로 했었을 때 인제 이게 주택이 무주택자냐 1주택자냐에 따라 틀리긴 하지만 현재는 집이 있으면 조정지역이 있으면 거의 안 해 주겠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낙찰이 되든 안 되든. 무주택자들한테는 너무 좋은 기회죠. 일반 시장에서 사도 무주택자들은 그래도 만약에 생애 최초 특히나 생애 최초 같은 경우에는 뭐 대출을 굉장히 많이 70% 80%까지도 받을 수 있으니까. 근데 이걸 경매로 온다고 하면 경매에선 추가적으로 쪼끔 더 받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조건을 좀 살펴보면. 그랬을 때 인제 좀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죠. 그래서 지금은 무주택자들의 약간 정말 굉장히 기회? 기회인 거죠. 네, 그렇군요. 지금은 약간 무주택자가 그렇죠. 가장 뭐 좋은 포지션이다. 뭐 이렇게 네네. 보시면 되겠군요. 자, 뭐 시장이 여전히 이렇게 바뀌어도 대표님은 경매를 꾸준히 해 오셨잖아요. 네. 왜 하필 경매를 선택하신 거예요? 지금 생각해 보면 한 20대 한 중반에도 그랬고 30 대에도 그랬고 경매라는 것 자체는 좀 관심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인제 의심병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었어요. "야 이렇게 좋으면 네가 하지 왜 이런 걸 왜 밝혀?" 뭐 이런 거. 여러분들 똑같이 생각하는 뭐 이랬어요. 왜 그렇게 뭐라고 부정적으로 생각하면서 책을 왜 자꾸 샀는지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책을 사서 또 읽어 보고 또 뭐라고 또 부정적으로 '아 이걸 왜 해?' 하면서 또 하고 또 책을 사서 이렇게 하다가 '그냥 한번 해 볼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렇게 해 가지고 인제 시작을 하게 됐는데 2달 만에 750을 벌었거든요. 낙찰 받고 2달 만에 예. 팔아서? 명도하고 나서 2달 만에 인제 750을 버니까 '야 이렇게도 돈을 벌 수가 있나?' 뭐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그때 좀 '아 이거 한번 파 보자.'라는 생각을 해서 그때부터 쪼끔 더 예 집중해서 팠던 것 같아요. 처음에 이제 그래도 수익이 되니까. 예예. 그때는 750 벌고 약간 '야 무슨 이게 약간 돈벼락에 맞아서 이게 죽을 수 있겠구나 이렇게 벌면. 이게 계속해서 이렇게 돈을 버는 건가?' 막 이런 생각을 이제 상상의 나래를 하다 보니까. 예. 어떻게 처음에 딱 그 낙찰을 받았는데도 수익이 났었던 이유가 있나요? 그래도 이제 전 회사에서 전국에 이런 출장을 좀 많이 다녔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약간의 느낌적인 느낌으로 '아 그래도 요 지역은 좀 괜찮은데 뭐 요 지역은 뭐 좀 별론데.' 약간 그런 느낌은 좀 더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지역 선정은 대충 이제 저희 집 근처에 있는 그 물건이어서 그 물건을 보는 거는 괜찮았는데 실제 인제 초보자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도대체 입찰가를 얼마를 쓰고 그다음에 얼마를 남겨야 되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게 저는 지금 생각해도 제일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세 조사는 뭐 여기가 매매가 25 평이 얼마다, 33 평이 얼마다 요거까지는 되는데 도대체 세금은 얼마를 낼 것이며 세금 내고 나한테 돌아온 돈은 얼마인가를 몰라서 사실은 고백하면 느낌적인 느낌으로 썼어요. 그냥 대충 '아 이 정도 시세하니까 대충 이것저것 빼고 대충 이 정도는 남겠지.'라는 막연한 생각으로 해서 사실 750을 제가 타겟을 놓고 한 게 아니라 그냥 '설마 1 0 0 원은 넘지 않을까?' 뭐 그냥 막연하게 이렇게 했던 것이 인제 저희 초보의 어떤 첫 낙찰 사례였던 거죠. 2달 만에 이렇게 수익을 내는 이런 물건들 지금도 만날 수 있나요? 어우 너무 많죠. 그래요? 저희는 750 이면 당장 내일이라도 할 수 찍을 수 있어요? 있어요. 아유 그럼요. 예. 이거보다 더 큰 수익도 낼 수 아유 있다라는 아유 말로 그럼요. 들리는데요. 아우 그럼요. 예. 요즘엔 주로 어떤 물건들을 좀 음. 눈여겨보세요? 뭐 최근에는 제가 인제 주거하고 상가 쪽을 조금 많이 이렇게 낙찰을 받기도 했던 주거, 상가. 사례였어요. 주거면 아파트, 빌라 뭐 음. 중에 어떤 거 위주로 좀 하세요? 쪼끔 틀리긴 한데 그래도 사람들한테 "아파트가 좋아요? 빌라가 좋아요?"라고 물어봤을 때 뭐가 더 좋으세요? 선호도는 아파트가 그쵸. 당연히 높죠. 예. 그러다 보니까 회전율 자체가 시장에서의 그런 팔림 이런 것들이 아파트를 더 사람들이 선호하다 보니까 그게 더 잘 팔리죠. 그래서 제가 아파트를 투자할 때는 뭐 한 2천만 원 정도 뭐 3천만 원 정도 벌어 볼까?' 했었을 때 인제 아파트를 가볍게 좀 이렇게 투자를 하는 편이고 빌라 같은 경우에는 재개발에 대한 이슈라든지 재건축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내 돈 많이 들어가지 않은 상태에서 시간에 투자를 하게 되면 고런 아이들이 인제 사실 인제 새로운 아파트로 이게 지금도 제가 사는 데가 재개발 그러니까 오래된 빌라를 갖다 무너뜨리고 재개발된 아파트에 인제 새로 신축에 들어가서 지금 살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아파트들이 제가 이제까지 낙찰받은 거에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알고 들어간 건 아니었지만 초보 시절에 그냥 돈이 없으니까 그냥 '입지만 좋은 이런 곳을 한번 해 볼까?'라고 해서 낙찰을 받았는데
물론 이제 돈이 시드가 별로 없으니까 파는 게 목적이었었어요. 파는 게 목적이었는데 안 팔리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인제 어쩔 수 없이 임차를 놓게 됐죠. 근데 인제 기본적으로 입지가 뭐 지하철 역세권이라든지 학군이 좋다든지 이런 형태가 있다 보니까 임차는 잘 맞춰졌어요. 몇 년이 지나고 나니까 전셋값도 올라가니까 낙찰가하고 이 전셋가하고 인제 갭 자체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내 돈 없이 거의 그냥 전세를 맞추고 있는데 얼마 한 몇 년 이렇게 지나고 나니까 한 갱신해서 뭐 한 3-4년 지나고 나니까 재개발 동의서가 막 날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생각 못 했는데 그런 아이들이 막 뻥뻥뻥뻥 여기저기서 막 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원체 돈이 없으니까 원체 썩은 빌라를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한 몇 년 전에는 그 한 해에 한 4개 정도가 터졌어요, 그런 재개발이. 그래서 피만 한 평균적으로 한 3억 정도? 예. 3억 정도씩 올랐던 기억이 네. 있습니다. 아유, 그때 뭐 굉장히 어우 재밌으셨겠는데요? 너무 좋았죠. 너무 좋았죠. 예. 그 정도 벌면 그래도 양도세가 꽤 많이 내셨겠는데요? 또 세금 얘기하면 또 슬퍼지는데 세금 엄청 냅니다. 엄청 내서 예전에 또 초보 시절에는 그런 어떤 절세하는 방법들을 너무 몰라서 FM대로 정말 냈어요. 그래서 뭐 지금도 꽤 많은 진짜 웬만한 수입차 1.5대 정도는 항상 내고는 있습니다만 어쨌거나 뭐 세금은 뭐 그래도 그 이상 버니까 세금은 당연히 뭐 내야 되겠죠. 네. 아마 저희 구독자분들 중에서 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관심은 있는데 '아 이거 막상 좀 하기는 과연 내가 할 수 있을까?' 이런 마음도 좀 있을 것 같고 그런 분들께 혹시 뭐 조언해 주실 만한 거 있으세요? 경매라는 게 저희가 아까 인제 말씀드렸듯이 시작했을 때도 똑같아요. '돈이 많아야 되는 거 하는 거 아니야?' 또는 뭐 돈이 있다고 해도 인제 명도라고 해서 우리가 낙찰받고 거기에 인제 살고 있는 점유자 내보내야지만 거기서 인제 모든 경매의 어떤 끝을 인제 보는 거거든요. 부도가 났거나 하여튼 집안 상황이 안 되니까 경매가 나온 거잖아요. 그 마음을 알다 보니까 이 명도하는 게 되게 불편하거든. 내 마음이. 그죠? 예, 안 된 사람은 약간 내쫓는다 이런 개념이잖아요. 근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저는 인제 이건 초보자의 생각인 거고 우리가 입찰을 하고 이제 낙찰을 받잖아요. 낙찰을 받으면 10%의 보증금이 그게 인제 몇백만 원에서부터 몇천만 원 어쨌거나 입찰 보증금 10%가 들어가요. 근데도 10% 낙찰만 돼도 벌써 제가 주인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안 착해요. 그전까지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 내보내야 되지? 낙찰이 되면 어떡하지? 저 불쌍한 사람은 어떡하지?' 이렇게 하지만 낙찰이 되는 순간 벌써 눈에서 레이저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저 집 내 집이야. 빨리 내보내야 되겠어.' 이러면서 엄청 씩씩해지고 용감해져서 제가 봤을 때는 어려운 것 같지는 않은데 사람들이 여전히 무서워하는 거는 그 안 해본 거에 대한 어떤 두려움, 뭐 선입견 이런 것 때문에 그래요. 그럼 대표님이 여태까지 경매를 해 오면서 이 경매 전 과정에서 진짜 이게 가장 중요하다. 이 포인트가 있으세요? 내가 인제 어떤 뭐 임하는 어떤 자세 같은 것들이죠. 사람들이 경매로 해서 돈을 벌거나 뭐 재테크 이런 것들을 많이 사실은 하지만 중간쯤 가다가 안 하거나 포기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보면은 그런 것 같아요. 뭐 실패할 수도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 공부를 제대로 한다면 실패할 확률이 없어요. 없는데 자기의 지식이 짧은데 그 지식 위에 어떤 것들을 물건을 낙찰을 받는다든지 그러니까 지식이 안 되는데 뭐 유치권이라든지 법정시행권이라든지 이런 거를 받는다든지 예. 그런 것들 자기 지식이 아직 안 되는데 왜냐면 차분차분하게 그 어떤 자기 공부하는 거와 시간에 비례해서 이걸 움직여야 되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실수를 가끔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사실 자기가 모르면 안 하면 돼요. 안 하면 되고 굉장히 물건도 하루하루에 몇 천 건씩 많이 나오는데 굳이 그 물건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자기 지식이 안 되는데. 그리고 두 번째는 자기의 인제 마음의 조급함이죠. 왜 사람들은 다들 뭐 재테크나 이런 것들을 하거나 주식도 마찬가지지만 약간 인제 일확천금이나 아니면 한 방에 뭐 '한번 하자.'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스스로가 조급해져요. 저희는 좀 천천히 우리가 죽고 먹고 죽을 때까지 사는 게 집이기 때문에 '집이 하루아침에 없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그냥 '투자하는 마음으로 천천히 가도 좋다.' 약간 스스로에 대한 조급함 때문에 실수를 많이 하기도 해요. 네. 아, 그렇군요. 어떻게 보면 이 그 경매라는 제도 자체가 모두가 이제 좋은 윈윈할 수 있는 이런 구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또 그 한편에서는 또 거기에 살고 있는 임차인들 나가야 되는 이런 상황, 이런
불편함들 그리고 좀 안타까움들이 좀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잘 해결해 내면 된다라는 말씀을 제가 좀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것도 결국은 사람과 사람의 이야기잖아요. 물론 내가 낙찰을 받아서 이게 어떤 윈이다라고 할 필요도 없는 거고 저 채무자 역시도 어쨌거나 여러 가지 상황에서 인제 그 상황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도 알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이게 하루아침에 망해서 그런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자기가 뭐 은행에서 대출을 쓰고 뭔가 지금 상황이 안 좋아지고 이자도 못 갚고 이러다 보니까 경매에 내 집이 나왔구나라는 걸 알아요. 알지만 현실적으로 좀 속상하고 부정하고 싶은 거지. 그 마음을 가지고 잘 약간 다독거리기도 하고 이렇게 서로 밀당을 하면서 이렇게 내보내 뭐 이게 어쨌거나 명도를 하거나 이런 형태로 하면 되는데 인제 고런 부분들이 인제 아무래도 초보자들은 쪼끔 어려우신가 봐요. 그래서 고런 것만 잘 해결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자세한 경매 이야기를 좀 2부에서 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빌라는 인제 실질적으로 소액으로 좀 투자를 해볼 수 있다. 수도권 외곽 지역 쪽 기준으로 이렇게 봤었을 때는 작게는 3,000에서 5,000. 현장에 가셔야 돼요. 현장에 가야지만